안녕하세요, 허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낚시 잡지를 대표하는 월간지죠. 바로 낚시춘추가 올해로 창간 5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과 함께 이번 창간 50주년 기념 특대호에 실린 기사 중에서 특히 재미있는 몇 가지를 골라서 허 기자 TV 시청자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0대 이상의 조사님들은 대부분 낚시춘추를 아실 테고 20, 30대 장년층 중에서는 낚시춘추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낚시춘추는 1971년 창간한 최초의 낚시 잡지로서 방송과 인터넷으로 낚시 정보들이 공유되는 지금도 가장 정확한 정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낚시 언론 매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축소되는 잡지 시장과 또 열악한 그 출판 현실 속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을 존속해온 잡지는 몇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낚시인들이 50년간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이고, 저도 지금은 낚시춘추를 떠났지만 그 50년의 세월 속에 17년을 함께한 낚시춘추 기자였기 때문에 참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낚시춘추 5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번 3월호에 실린 특집 기사 한국낚시 50년 50대 뉴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971년 낚시춘추 창간 얼음낚시 특종. 이달에 발간된 낚시춘추 3월호를 구입하시면은 이렇게 1971년에 발간된 창간호 복간본이 이렇게 부록으로 딸려옵니다. 50년 전에 발간된 창간호 원본을 한 장 한 장 스캔해서 그대로 복원한 모습이죠. 소박한 표지의 흑백 지면, 그리고 총 168페이지 중에서 광고는 겨우 9페이지. 가장 비싼 광고 지면인 표임에도 그 낚시 광고가 아닌 일반 광고가 실려 있고, 이 뒷표지에도 광고 대신에 이렇게 이제 서울 지역의 낚시회 연락처가 실려 있습니다. 보통 그 레저 분야의 잡지는 관련 산업이 먼저 성장한 뒤에 그 산업체들을 광고주로 삼아서 이제 창간하는 법인데, 낚시춘추가 창간한 1971년은 낚시 산업의 불무지 상태여서 광고를 할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한영주 박사께서 낚시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 사재를 틀어서 일종의 문화출판 사업으로 이 낚시 잡지를 시작하셨죠. 하지만 당시 필진으로 참가한 낚시인들은 문인, 기자, 의사 이렇게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이어서 글의 수준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낚시춘추의 가장 큰 업적은 대한민국 낚시 태동기의 종합 터미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낚시인들과 낚시 정보들이 낚시춘추를 구심점으로 모이고 교류하고 또 전파되면서 낚시 인구 증가와 낚시 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되었죠. 특히 낚시춘추는 창간 후부터 대특종을 터뜨렸는데, 그게 바로 마감 직전에 실은 얼음낚시 특보였습니다. 지급특보 한겨울의 잣자리가 웬 말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한영주 박사가 마감 직전에 직접 김포 고향수로를 찾아가서 취재한 것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겨울에는 붕어들이 겨울잠을 자느라고 안 낚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음 구멍 속에서 개인당 30마리, 40마리씩 낚아낸 이 현장에는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죠. 낚시춘추가 최초 보도한 얼음낚시는 조한기라는 말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낚시 시즌이 사계절로 확장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79년 바다낚시 빅게임 제방어 트롤링. 하지만 창간 이후 6년간 낚시춘추는 계속 적자의 허덕입니다.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낚시 인구는 늘어났지만 발행인이 출판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광고 영업이나 정기구독 확장보다 그 서점 판매에만 의존하면서 한영주 박사가 운영하는 그 병원 수입으로 겨우 지탱해 나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77년 10월로부터 새 발행인을 만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대한일보 기자와 독서신문 편집장을 역임한 신임 정효섭 사장은 편집, 광고, 영업을 진두지휘하면서 활력 있는 잡지를 만들어 나갔죠. 그리고 이때부터 책의 내용도 붕어낚시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루어낚시, 갯바위 낚시, 계류낚시로 이렇게 확장되었는데, 그 정점을 찍은 것이 바다낚시 빅게임, 트롤링 낚시였습니다.
1979년 8월 22일 서울의 이동직 씨가 추자도 해상에서 2m 27cm, 무게 125kg짜리 저립을 트롤링 낚시로 올린 것이 낚시 춘추에 보도된 후에 3년에 걸쳐서 대형 트롤링 붐이 일었습니다. 그때까지 영화나 외국 잡지에서만 보던 트롤링 낚시가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상어가 꿈의 고기로 불린 저립이라는 점이 화제가 됐죠. 1982년 10월 6일 서울 낚시인 오부일 씨가 관탈도 서북쪽 해상에서 새끼 방어를 미끼로 2m 48cm, 131kg짜리를 올리면서 신기록을 세웠고, 이 고기는 지금까지도 IGFA 제방어 부문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1982년 밤낚시 시대의 개막, 심야 통금 해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옛날에는 심야 통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 군정이 시작된 1945년 9월부터 유신 정권 말기까지 37년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치안을 이유로 전 국민의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만약에 12시 넘어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잡히면은 유치장에 가두었다가 아침에 풀어줬죠. 그런 야간 통행 금지가 1982년 1월 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인적이 끊어졌던 한밤의 거리는 다시 인파로 넘치게 되고, 공장은 24시간 2교대, 3교대로 가동되고 다양한 업태의 야간 업소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때부터 낚시인들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낚시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낚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낚시점들은 24시간 영업을 실시했고,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서울 한남동 주요소 일대는 낚시버스의 터미널이 되었습니다. 통금 해제는 밤낚시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안겨주었고, 또 출조 권역을 경기도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넓히면서 8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낚시 산업이 급성장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1984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독도 낚시 탐사. 우리나라 낚시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섬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도입니다. 우리 땅이지만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섬. 뱅에돔과 돌돔이 서식하는 천혜의 황금어장이지만 민간인 상륙 불가 지역이라 갯바위 낚시는 꿈도 꿀 수 없는 섬. 그곳이 독도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우리는 독도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 분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의 독도 상륙을 금지하진 않았죠. 다만 백길이 워낙 멀기 때문에 아무도 독도에 가서 낚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낚시 춘추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독도 낚시 탐사였습니다. 1984년 5월 31일 낚시 춘추 김국률 기자와 문성근 기자가 이끄는 10명의 독도 낚시 탐사대원들은 독도에 상륙해서 야영 낚시를 시도했습니다. 낚시 춘추가 기획하고 해동산업이 후원한 이 탐사는 MBC 방송 취재팀이 따라갈 정도로 큰 프로젝트였고, 유주방, 심정우, 황일안, 안창선, 홍용훈, 박영구, 안상훈, 박영덕, 차경희 등 전문 바다낚시인 10명이 함께했습니다. 5월 31일 오후 5시 40분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21시간 동안 갯바위 낚시와 배낚시를 병행했지만 한 달 일찍 아직 수온이 좀 낮은 시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자잘한 고기들만 잡고 기대했던 돔 종류는 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서 최초로 낚시하는 모습은 MBC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죠. 그 후로는 아무도 독도 갯바위에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울릉도 어부들 말로는 40cm급의 뱅에돔이 그렇게 많다는데 언제 또 독도에 내려서 낚싯대를 들이볼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1987년 붕어 낚시의 대변혁, 충주호 전성시대. 단 하나의 낚시터가 낚시의 유행과 낚시 문화를 바꾸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충주호가 그런 낚시터입니다. 우리나라 댐 중에서 최대 수면적을 자랑하는 충주호는 착공 4년 10개월 만인 84년 11월 1일부터 담수를 시작했고, 이듬해인 87년 5월부터 월척급 붕어를 배출하면서 최고의 붕어터로 떠올랐습니다. 8치, 9치를 주종으로 환상적인 찌올림과 손맛을 선사한 충주호 붕어들은 저수지나 수로 붕어와는 완전히 다른 파이팅으로 꾼들을 매료시켰죠. 지금의 충주호는 오름수위 때가 아니면 붕어 얼굴 보기 힘든 곳이 되었지만, 그때는 7치부터
월척까지 마리수로 낚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충주호 특수는 88년과 89년에 절정을 이루었고 89년 한 해에만 충주호를 찾은 낚시인 수가 무려 150만이었습니다. 충주호의 등장은 우리나라 붕어 낚시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3m가 넘는 깊은 수심에 어울리는 긴 찌와 긴 낚싯대가 유행하면서 그때까지 잘 쓰지 않던 3.5칸, 4칸 이상의 짱대 판매를 촉진시켰죠. 충주호로 촉발된 댐 낚시 열풍은 8호호, 소양호, 안동호, 합천호로 확산되면서 나중에 90년대 말에 소류지 대물 낚시가 뜨기 전까지 붕어 낚시의 주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1993년 범낚시계 환경보호운동 낚시터 청소의 날 행사. 낚시인들의 환경보호운동으로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린 행사는 93년 5월 2일 낚시터 청소의 날 행사였습니다. 전국 낚시단체 주최 낚시춘추 주관 내무부 환경처 수산청이 후원한 이 행사에는 전국의 433개 낚시클럽이 참가했습니다. 이 행사는 92년 12월 낚시터 환경 및 어자원 보호를 위한 전국 낚시 4단체 회의에서 구호뿐인 환경보호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자는 즉석 의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15일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3월 29일 정부 및 낚시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5월 2일 433개 낚시회 5,600여 명이 140개 시범 낚시대에서 동시에 청소활동을 벌여서 80kg들이 마대 3,900개 분량 총 32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이 행사는 낚시와 그 낚시터 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가져왔고 이후 낚시 클럽 출조 행사에서 꼭 낚시터 청소가 들어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이런 전국적인 청소 운동이 재현되지 못했는데 이 운동에 참여했던 그 지역의 낚시회들이 쇠퇴하면서 동력을 상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서 또 환경을 생각하는 낚시 동호인들이 더 큰 결집을 이룰 수 있는 때인 만큼 제2의 낚시터 청소의 날 행사가 기획된다면 그때보다 더 큰 캠페인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996년 프로 낚시인의 등용문 낚시 토너먼트 시대 개막. 낚시 대회는 보통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그 한 번 내리면은 이동을 못하는 오픈 대회로 주로 열리기 때문에 실력보다 추첨에 의한 자리 배정의 행운이 우승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토너먼트 낚시 대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 각자의 보트를 타고 포인트를 찾아가서 낚시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바꿔가면서 1대1 데스매치 승자승 방식으로 올라가는 진짜 실력자를 가려낼 수 있는 경기 방식입니다. 이 토너먼트가 96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비로소 이제 운이 아닌 실력으로 선발되는 탑 프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국내 최초의 토너먼트는 1996년 4월 21일 연천 전곡호에서 열린 한국배스연맹 주최 토너먼트 1전이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에이스, 새로운 클럽, 수원서울, 나인베스, 인천 브로캐스팅, B&B, LNS 등 7개 클럽에서 40여 명의 선수가 30척의 보트에 나눠 타고 경기를 치렀고 대회 결과 황종선 선수가 첫 우승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대회를 출발점으로 배스 토너먼트 붐이 일었고 그 토너먼트를 통해서 최성민, 석상민, 전우용, 양형모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등장합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1996년 11월 2일 완도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오픈 토너먼트가 최초의 갯바위 낚시 토너먼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구멍찌 낚시 고수들이 총출전한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은 홈그라운드 이점과 수적인 우세와 경기 의종이 뱅에돔이 아닌 감성돔이라는 점에서 낙승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1, 2, 3위 모두 일본 선수들이 가져가는 일본의 압승이었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뱅에돔 낚시만 하니까 감성돔 낚시에는 약할 것이다. 일본 선수들은 저부력 채비를 줄였으니까 깊은 수심 공략에는 약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팽배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한국 선수들은 일반 자유 낚시와 그 토너먼트 경기 낚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낚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승자 다테이시 무네유키 선수가 이 대회에서 사용한 1호 구멍지 플러스 1호 구멍봉돌 반유동 채비는 이후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나무 수중지에서 금속 수중지로 유행이 바뀌고 감성돔 주력지가 0.5호에서 1호지로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이 대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계기로 국내 바다낚시계의 토너먼트 경기가 확산되고 3년 후에는 한국 프로낚시연맹, 한국기조연맹 같은 그 갯바위 경기낚시 단체의 창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2001년 바다루어 낚시 시대를 이끈 지깅과 에깅의 보급. 낚시 춘추는 구멍찌 낚시의 뒤를 이을 또 하나의 메가톤급 낚시 트렌드를 찾다가 바다루어 대물 낚시인 지깅을 타겟으로 삼고 2001년 1월부터 연중기획 바다루어의 문을 넓히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당시 뉴 트렌드였던 메탈 지그를 이용한 버티컬 지깅 낚시를 국내에 적용해서 새로운 바다낚시 시장을 열어보려고 한 것이죠. 2000년 10월호에 제주 관탈도 통영 욕지 연화도에서 지깅 탐사를 성공시켰고 이때부터 불이 붙은 지깅 열풍은 서해안으로까지 전파됐는데 민물의 배서 낚시인들이 대거 바다 지깅 낚시에 도전하면서 루어 낚시의 무대가 민물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후에 파생된 슬로우 지깅이나 참돔 타이라바 또 광어 다운샷은 모두 지깅 낚시의 경량급 버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지깅은 바다 루어 낚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가장 기술적인 루어 낚시로 평가되는 오징어 루어 낚시, 에깅이 시작됩니다. 2000년 무렵부터 서해 앞바다에서 아름아름 시작된 에깅은 낚시춘추 2002년 12월호에 오천 나무섬 갑오징어 호황 현장으로 처음 소개됐는데 2003년에는 한조무역 박범수 일행이 울산과 포항 근교 방파제에서 무늬 오징어를 에깅으로 낚아낸 현장이 소개되었습니다. 박범수 대표는 2003년의 성공에 이어서 2005년에는 임원 도미굴에서 또 무늬 오징어를 마리수로 낚아내면서 에깅이 국내에 정착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남해 거제도와 매물도에서 무늬 오징어가 확인되면서 에깅은 가장 인기 있는 바다 루어 낚시의 중심축이 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에깅 전성시대가 되어서 무늬 오징어, 갑오징어, 한치, 호래기 또 문어, 쭈꾸미 같은 이 두 종류의 인기가 어류의 인기를 추월했습니다. 2011년 세계 유일의 낚시 전문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급속히 늘어나는 낚시 인구와 그에 따른 환경 오염이나 지역 갈등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시도는 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1986년 수산청에서, 1996년에는 환경부에서, 그리고 2006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낚시 매너제나 낚시 관리제를 시행하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낚시인들의 반대와 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부딪혀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에서 입안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공표되었습니다. 이 법은 낚시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자 세계에서 유일한 낚시 전문 법령입니다. 이 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낚시인들의 반대가 종전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낚시 쓰레기와 어자원 남획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컸고 또 법안 명칭에 육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일종의 사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낚시인들의 염려와 기대 속에 출발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처음부터 깊은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공표 후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유해낚시도구 규제 조항이 추가된 거죠. 이 시행령은 납추와 납이 함유된 찌나 루어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낚시용추보다 훨씬 많은 어업용 납추는 그대로 용인하는 바람에 해양 오염 방지에는 하등 실효성이 없는 쩔름발이 행정의 표본이 됐죠. 낚시점에서 못 사는 납추를 선구점에 가면 살 수 있고 낚시인은 못 써도 어부들은 납추를 써서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정말 희한한 법령입니다. 무엇보다 이 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6조입니다.
낚시인들은 지역민들의 민원에 휘둘리는 기초단체장 대신에 도시민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광역단체장에게 낚시 통제구역 지정 권한을 줘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요구는 묵살되었고 결과적으로 법 시행 후에 전국적으로 낚시 금지구역이 지정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의 근본 취지로 돌아가서 규제만 할 게 아니라 낚시를 국민 레저로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낚시인들은 스스로 낚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무차별적인 낚시 금지로부터 낚시인의 권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낚시 50대 뉴스 중에서 10가지 뉴스를 정리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낚시 춘추 3월호를 서점에서 구해서 보시면은 나머지 뉴스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낚시 춘추라는 잡지를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인터넷 세상의 정보는 방대한 양을 자랑하지만 공신력을 갖춘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낚시 춘추에는 개인의 어떤 블로그나 유튜브보다 훨씬 더 넓고도 깊이 있는 지식, 더 정제되고 더 객관적인 정보가 매월 새롭게 실립니다. 한 권의 책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최대의 만족감, 그것이 낚시 춘추가 50년간 우리와 함께 있는 이유죠.